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다음으로 현대제철, 현대로템 이 라인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정희성 회장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밀고 있는 곳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리치의 영은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새로운 주인이 바뀌면서 좀 살펴봐야 할 현대그룹 주식들, 이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의 주인이 바뀐 건 좀 됐죠. 10월에 바뀌었는데 제가 분명 배당주 관련된 영상 올리고 그 영상 말미에 현대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삼성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삼성에서도 갑자기 급격하게 경영권에도 변화가 생겨가지고 삼성 먼저 갔어요. 이해해주세요. 삼성이 증시 1대장인데 먼저 가는 게 상도덕이라 생각을 해서 갔다가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뭔걸 갔다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현대글로비스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 는 아니고 그래도 항상 증시에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현대차 그룹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제 썸네일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지금 현대차의 지분율인데요. 좀 이상하죠? 분명 회장님이 정혜성 회장님인데 지분이 낮아요. 현대차 2%, 현대모비스 0.몇 %, 이거 굉장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대모비스가 현대를 지배하고 현대가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 이런 순환 출자 구조, 서로가 서로를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핵심이 되는 계열사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경영권에 약간 문제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정혜성 회장님 역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현대글로비스를 얘기했냐? 애초에 지금 많이 갖고 있던 정희성 회장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던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예요. 자그마치 23%. 그래서 이 회장님이 힘을 키우고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하려면 현대글로비스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가장 세다. 걔네들을 좀 지원 사격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현대로템 또 현대제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친구들도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사실 사업 내용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막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해운, 물류, 유통 뭔가 약간 한 2000년대 초반에 뭔가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10년 동안에 글로비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 괜찮았어요. 네. 생각보다 ROE도 괜찮고 영업이익률이나 그리고 매출도 적정했습니다. 즉 뭔가 잘 닦아놨다는 거죠. 나중에 현대글로비스가 뭐 현대 계열사 중 누구를 뭐 인수합병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자금이 최대한 덜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조금 갈고 닦아놓은 그런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뭔가 여기서부터 살짝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로 뭘 하겠구나. 네,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바로 현대차잖아요. 여기서 매출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는 장기적으로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성과가 곧 정혜성 회장님이 성과가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현대차가 오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회장님이라면 현대차 주식 지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높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쌀 때, 네, 싸게 매입을 하는 게 더 지분을 높이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좀 누르지 않을까, 좀 눌러서 싸게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싸게 누르지 않고 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현대차를 굳이 누르지 않고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대모비스를 잡는 겁니다. 전 회장이죠. 전문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높았기 때문에 현대차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현대차 지분이 자그마치 2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 그 지분을 가지고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희성 회장님은 현대모비스도 없고 현대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현대모비스를 매입을 해서 현대모비스도 늘리고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현대차 지분을 그대로 네,
내 것처럼 여기는 그런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정의성 회장님의 지금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정의성 회장님이 그럼 확보하려면 현대모비스 가격을 내려야겠죠? 근데 이미 내렸어요, 한번. 언제 내렸나요? 완전 핵폭락. 3월 로나 사태로 완전 핵폭락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정의성 회장님이라면 쓸어 담았을 것 같거든요. 이때가 진짜 완전 박앤세일이자면 쓸어 담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쓸어 담았어요. 한 600억치? 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돈이 없을까요? 그래서 한 0.3%인가 6%인가 올렸나요? 그 정도 지분만 쬐끔 올리고 그렇게 쓸어 담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다른 방법으로 현대모비스의 물량을 좀 쓸어 담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굳이 내가 직접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과거에도 한번 썼던 건데요. 한 2018년도에 경영권 승계를 좀 잘 하기 위해서 현대글로비스를 바탕으로 현대모비스를 흡수하려고 했었어요. 현대모비스의 사업부가 있는데 그중 알짜배기 사업이 있습니다. 모듈이랑 AS 사업부가 있는데 이거를 분할 상장시켜가지고 현대글로비스랑 인수합병 시키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의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기존 주주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현대글로비스 뭐하는 회사야.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택배회사잖아요. 이 택배회사 따위가 어떻게 이 현대모비스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알짜 서부를 가져가냐. 이거는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내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주주였던 엘리엇이라는 해외 헤지펀드가 있어요. 헤지펀드에서 완벽하게 막 방어를 해서 네, 무산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가? 이 엘리엇에서 현대차 지분이 없습니다. 네. 그 뒤로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랑 합병해라 뭐 이런 소리 했다가 현대차랑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좋은 말, 빈정이 상했는지 그냥 매각해버리고 어느 정도 차익만 얻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방해할 헤지펀드 없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또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정몽구 회장님, 정의성 회장님 편이겠죠. 그 다음에 정몽구 재단, 역시 정의성 회장님 편이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또 역시 국민의 편이겠습니까? 또 현대차 편이겠죠. 네, 현대차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현대모비스를 또 분할 상장해서 현대글로비스랑 합병할 때 지금의 현대모비스의 지배 구조가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잘 짜여진 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대모비스에 있는 핵심 사업부를 분할시켜서 현대글로비스에 합병시킨다. 그로 인해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정의성 회장님이 얻는다. 이런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말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지금 아무리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성 회장님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 이건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현대글로비스를 엄청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이 뉴스에 관심이 있으면은 아마 아실 텐데 계속해서 약간 새롭게 도약을 하려는 사업에 이제 현대차가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현대글로비스를 은근슬쩍 넣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액화수소를 운반을 현대글로비스가 한다. 그 다음에 충전수소 만든 수소를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유통한다. 이런 것들 또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이 물류, 진짜 물류 있잖아요. 쓱배송, 그다음에 쿠팡 이런 것처럼 물류에도 나갔더라고요. 현대백화점하고 해가지고 현대백화점이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하거든요. 그에 대한 물류 운반을 현대글로비스가 하겠다. 그다음에 또 어디서 신세계는 또 따와하는지 신세계 거 쓱배송도 우리가 하겠다. 네, 이것도 볼 수 있었고 또 친환경 쪽은 LG화학이랑 화합을 해서 이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쓰는 그런 것도 정부에서 허락을 맡아서 쓰는 최초로 정부에서 허락을 맡아서 쓰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기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이 현대글로비스가 기존에 있던 사업과 벗어나서 약간 사업 다각화 그리고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약간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거 현대모비스 분할해서 합병을 시킬 때 이 투자자들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모비스가 현대글로비스 안에 들어가도 같이 할 사업이 많네? 이런 게 판단이 서야 주주들이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현대모비스만큼이나 키워놔야 된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키워놔야 된다. 이게 지금 정희성 회장님의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짧게 보시지 마시고 중장기 모멘텀으로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이 성장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거는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사업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좀 지금 가격은 좀 살짝 애매하게 비싸가지고 17만원? 17만원 밑에 16만원 선 이쯤이면 딱 적당한데 그게 저번 주였는데 그걸 놓쳤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다음으로 현대제철, 현대로템 이 라인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정희성 회장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밀고 있는 곳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글로비스는 했으니까 현대제철을 한번 볼게요. 아까 글로비스가 뭐 운반한다고 했죠? 그쵸, 수소 운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소 누가 만들어요? 수소 충전소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바로 현대제철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폐열이나 또 이런 부생 수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해가지고 수소로 또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수소랑 산소랑 분리시켜주는 금속 분리막이 있어요. 이거 같이 붙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걸 만드는 공장도 증설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 자, 이거랑 별개로 지금 중국의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 중국 경기가 확장이 되면은 우리나라랑 제일 많이 교역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중국과의 수출 교역도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해운 쪽, 그다음에 철강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다 봤을 때 현대제철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이만큼 좀 관심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 이것도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약간 짬뽕 같은 기업이에요. 다 해요. 이 철도, 전차, 전동차, 그 다음에 뭐 플랜트 이런 거 다 만들고요. 왜 관련이 있냐? 그 현대제철이 만들 때 그 크레인 필요하잖아요. 천장 크레인 만드는 또 기업이 이 현대로템이거든요.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약간 전체성이 모호한 저는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뭔가 정희선 회장이 가려는 방향과 좀 맞닿아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제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트로 묶어봤고요. 사실 이것도 조금 사회적인 거랑 좀 엮여가지고 여러분 철도 이런 뭐 전철 이런 거 언제 건설합니까? 주로 이제 대선 기간 혹은 대선 끝나고 이 사회 간접 자본 SOC 이런 거 엄청 만들어야 될 시즌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공약 발표할 거예요. 계속 뭐 철도 놓겠다, 여기랑 여기랑 뭐 이어주겠다 이러면 또 SOC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거랑 엮어봤을 때 현대로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화 이번에 나온 거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거랑 드라마 스타트업을 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지분이 1% 아니 그 0.1%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따라서 지배자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자 입맛대로 회사가 왔다 갔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희성 회장님은 엄청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입니다. 북튜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경제 관련 저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핵심이 되는 알짜 부분만 쏙쏙 뽑아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현대글로비스야, 내려가라. 좀 사자.